2023년 1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38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엠로나 CJ ENM 두 종목을 당초에 선정을 했었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적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리포트 숫자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리포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나마 CJ ENM이 재료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는 있었어요. 왜냐면 49,500원에서 88,400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50% 이상 관심이 있었던 찰나에 이제 재료가 발생을 해서 리포트가 진짜 아침에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정말 뽑을 게 없어갖고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밀렸고요. 전혀 매매할 때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게, 어제 종가도 깨고서 시작을 했고 시가 돌파를 결국에 못했어요. 지금 시가 설정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라인 시가에서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기만 해서 전혀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 매수할 이유가, 돌파하면은 거래량까지 좀 터져주면은 시장가로 매수하든지 아니면 그 호가를 내가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보통 시초가 돌파하면 2% 정도의 슈팅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려면은 시장가로 사야 돼요. 이거는 전혀 들어갈 이유도 없고, 실적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시총은 한 1조 2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잖아요. 엠로는 그나마 그래도 매매할 만 했었죠. 저는 이제 전고체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엠로를 매매하지 않았지만, 시가가 2%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꼬리를 달았죠. 눌러주고서 재돌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잡기가 쉬워요. 시가가 그러면 73600이란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만약에 내가 계속 볼 수 없으면 자동 매수로 두호가 위에다가 자동 매수를 걸어놓는 거죠. 알아서 체결이 되는 거죠. 시가가 여기였었으니까 일단 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초에는 아까 CJ ENM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시초가부터 밀렸으니까 여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적주고 정배열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는 걸 동의하는데, 엠로 같은 경우는 실적주가 아니고 AI 테마 때문에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주다. 올해만 해도 6배 정도가 오른 굉장히 급등주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매매 대상이라고 전 보거든요. 모아가는 실적주의 대상이 아니라 시초가를 결국엔 돌파해야지만 차익을 4~5%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시초가를 여기서 넘어섰잖아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때도 될 수 있고 이때도 될 수 있고, 이걸 노리고 있었다면 이걸 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만큼 하락할 때 한 2%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빠졌다 다시 올라간 건데, 이거는 감수를 해야죠. 그때 막 갑자기 물타기라고 이런 게 아니라 테마주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좀 작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재돌파하게 되면은 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종목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 호가나 두 호가 위에다가 매수를 걸어놓으면 체결이 된다. 우리는 아까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많이 봤었잖아요. 전고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오전부터 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관심 종목 리스트하고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전고체가 왜 올랐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한가 갖다 풀렸고, 한농화성 상한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굉장히 급등한, 이 섹터가 다 강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정리 순서가, SDI가 대형주잖아요. 전고체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대형주니까 매미에다 올리고, LS도 전고체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대형주니까 올리고, 나머지는 다 중형주나 소형주잖아요. 이 순서는 상승률 순서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상한가가 깨지게 되면 얘가 이제 얘를 위로 올리겠죠. 저는 관심 종목 할 때 그렇게 해요. 가장 강한 게 대장이다. 대장주를 어떻게 판단하냐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한농화성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 한 번도 깨지지 않았죠, 상한가가. 그리고 9시 20분에 상한가를 갔다는 게 중요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9시 43분이죠. 상한가를 찍고서 깨진 것도 문제지만 늦었다는 얘기예요. 한농화성이 먼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최소한 한농화성이 대장주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그 대신에 예전에는 엄청난 좀 종목이긴 해요. 이런 엄청난 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 종목을 더 많이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의 끼를 내가 매매를 안 해봤으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적을 보는 거예요. 차트 옛날 거를 일봉을 보면서 상한가가 몇 번이나 나왔었고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 끼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종목을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KGB를 선택을 했고, KBG는 예전에도 상한가가 에코프로 배터리 장터 때 상한가가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었고, 이 당시에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 종목이어서 자신있게 들어갔었고, 테슬라 4% 급등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급등하면은 배터리도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급등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안 봤던데, 테슬라가 4% 오늘 사이버 트럭이 출시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대납폭 배터리 소재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에코프로를 제가 장전 종목으로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으로 봤던 게 전고체 쪽. 재료가 따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다 강했다. 9시 9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8%대고 KBG가 3%대. 신용을 안 쓰는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했을 것 같아요. 대장주기 때문에. 원래 제가 이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였잖아요. 한농화성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한농화성은 갑자기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끌어올린 거고, 원래는 제가 이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원래 KBG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9시 10분이니까 이거 공유하고 나서 바로 산 거예요. 일단은 시초가 돌파는 한 상태잖아요. 돌파한 상태에서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시초가를 깨고 내려오느냐의 문제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흐름이 안 좋고 KBG가 시초가 깨고 내려가면 당연히 손절이에요.
그리고 9시 15분에 벌써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이 또 치고 올라오고 KBG도 4%까지 치고 올라오고 9시 29분에 26%까지 완전히 급등을 했고,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순환매 차원에서 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는 사실 답이 없는데, 왜냐면 매물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HBSP도 선정한 이후에는 정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다 신고가라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올해 특히나 신고가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신고가 하다가 좀 횡보를 오랜 기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이 길수록 많이 응집이 된 거니까 그러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대인 실적주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수급 상황으로 봐도 어제 이거 보고서 제가 종가 매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제도 그렇게 3일 4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줄긴 했네요. 그래도 오늘도 일단 양매수잖아요. 당장 뭐 오늘 급하게 살 건 아니지만 조금 눌러줘도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이 490만 주나 들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조금 매도하고 다음 주에 좀 매도를 하겠지만 39,000원에서 한 43,000원 사이에 200만 주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올린 다음에 팔겠죠. 횡보하다가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신고가 매매는 그런 식으로.